진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이민하면은 걱정들이 많으시죠?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하겠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마 다들 염려를 많이 하실 텐데, 막상 모든 걸 알고 나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자신감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필서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혹시 저를 처음 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세요? 텔레비전에 혹시 이민 매스컴 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여러 가지 많이 나갔잖아요. 불과 3년 만에 텔레비전에 한 14회가 나갔는데 많이 나갔습니다. SBS, KBS, MBC 이민 특집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98%를 제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는 저희는 11년 전부터 캐나다 이민이 주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2개 놓고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칙만 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다들 이주공사 그러면은 신뢰도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시죠. 혹시 이거 믿어도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런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광고 나간 거에 보시면은 우리 회사 그 독점 프로그램이라 해서 소코파가 나옵니다. 이 소코파는 제가 좀 이따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진가를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 자료 투자와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가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저희 회사를 설립을 해서 브랜치에서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가셔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가 다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손실을 보셔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을 저희 회사가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에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 다음에 미국에는 워싱턴 DC 브랜치가 1월 달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이주공사는 서울뿐이 아니고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주공사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매스컴을 79회를 출연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출연이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2월 달에는 SBS에서 3일 동안 이민 특집 방송이 나갈 겁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아침에 출연을 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들 궁금하신 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민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가서 사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민은 여기보다 가서요. 여기보다 고생을 하고 못 산다 그러면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여기보다 뭔가가 낫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에서 이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 탈피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죠. 재능적으로 어떻게 살게끔 만들어줄 거냐가 제가 볼 때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 간 지가 지금 약 3년이 됐는데요. 저부터도 가게 된 동기는 아이들 때문에 떠났어요. 물론 여기 한국에서야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돈 가지고 해결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개 보면 이 아이들 문제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많은 고통 속에서 생각과 생각에 겹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민을 떠났습니다. 저는 85년도부터 이민을 기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살 때였습니다. 사글세를 면해서 이제 전세를 막 살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외국을 다녀보니까 복지 혜택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즉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게 선진국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복지 혜택이에요. 그래서 외국을 다녀보니까 야 우리같이 없는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다가 돈을 좀 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가긴 뭘 가냐. 돈 있으면 여기가 파라다이스인데 이러고 주저앉고 그러다가 애들이 크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마음 먹고 97년도에 이민 신청을 해서 제가 2000년 초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이 좀 넘고 이제 3년 차가 다 돼가는데 아이들이 8월 달에 처음 왔다 갔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이고 막내가 고1입니다. 근데 이제 그 큰애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한 단계를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2, 고1이에요. 얘들이 와서 놀다가 한 달 있다 갔는데 갈 때는 제가 좀 잡았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여기 외국인 학교 넣어줄게. 여기서 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싫대요. 아빠 어차피 고생한 거니까 조금만 더 하고 자기들 대학 들어가면 엄마 보낼 테니까 그냥 여기서 아빠는 혼자 사시래요. 우리 큰애가 이민을 안 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가 그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와서 보시면 동영상이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보고 가는 게 제일 낫겠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글자를 넣어서 자료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인들하고 직접 인터뷰해서 실질적인 걸 알고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96개의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대한민국 이중호사 사이트에서 동영상 96개는 저희가 최초일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97년도에 이주공사 저희가 벤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팀들이 제대로 제 뜻대로 맞지는 않아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고 오늘도 이 세미나를 찍어서 동영상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알고 떠나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이 현지인들하고 인터뷰했다든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비교 분석하셔서 야 이게 우리한테는 맞는 얘기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아. 그러면 빨리 준비하세요. 왜? 이민을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다는 거 아시죠? 뉴질랜드가 며칠 전에 이민법을 오늘 19일날 발표하고 20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이민법을 발표하고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시행착오의 기간을 줬어요. 시행 기간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게 뭐냐. 우리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왜? 영어를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줍니까?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영어 못하면 말 못하면 다 바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이민법이 곧 바뀝니다. 광고도 내고 별짓 다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민법 바뀌고 나서 그 다음 달은 전화가 불똥 터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미래를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 움직여요. IMF 때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 자리요 200에서 250명씩 앉아 있었어요. 앉을 데가 없어 전부 카페에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여유로울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왜?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스페셜 케이스 만들어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는 50%는 결정이 나고 오신 걸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50%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현지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세요. 왜? 이민병은 한번 걸려놓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고질병입니다. 저는 15년 고질병을 할 때 떠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이 꼬이면 설명회장이 또 나타나신다고요. 이게 3년, 5년, 10년 막 흘러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다못해 포기하고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올 만큼 떠나야 되는 게 이민병입니다. 인정하시죠? 다들 묵묵부담이신데 나중에 겪어보시고 제 얘기를 상기하십시오. 왜? 저도 거기에 하나에 걸려든 사람 중에 하나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민을 가시면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들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찍어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민 가시면서 뭐가 가장 우선적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교육은 그냥 하나의 그 큰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즉, 이 한국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 이 어려운 교육 속에서 어떻게 얘가 발전을 할 것이며 외국에 나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이민을 기획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민을 기획한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도 교육은 교육인데 아이들이 무조건 교육을 위해서만 떠나진 않았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교육을 저는 원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인성이었어요. 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장 원칙적인 사람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한국 같은 상황은 2000년 3월달 조선일보를 보면은 교육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보게 되면 42위예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거와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별개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결론은 인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포인트를 찍은 게 인성이었어요. 얘들이 순수한 나라에 가서 큰 경쟁력 없이 그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니냐. 왜? 초등학교 교육을 가서 들여다보면은 이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유치원처럼 몬테소리처럼 아주 특별하게 유치원 교육처럼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메인이 뭐냐? 더불어 사는 사회. 즉 공동체 의식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메인이에요. 나는 네가 없으면 내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있어야 돼. You first라는 거죠. 이 교육을 초등학교 약 6년에서 7년, 8년을 시킵니다. 캘거리는 6년, 그 다음에 밴쿠버는 7년, 그 다음에 토론토는 8년이에요. 왜? 토론토는 중학교 2학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고 밴쿠버는 초등학교 7학년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가 초등학교예요. 캘거리, 그 다음에 몬트리올은 6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순수하게 You First 개념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본 거는 뭐냐면은 자립심과 자생력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대학까지 부모님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도 부모가 시켜주죠. 그 다음에 생활이 모자라요.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시절에는요. 저희 같은 시절에는 아이를 안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은 집을 큰 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니까 또 집을 또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집을 몇 채씩을 만들었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을 보면 솔직히 세계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절대 저희처럼 사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즉 애가 있으면은 티코라도 한 대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차까지 끌고 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생활을 더 이상 영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전세를 살아도 사글세를 살아도 차는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살았던 삶이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결혼시켜놓고도 부모가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만 있어요. 저는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올해까지 18년을 지금 제가 외국을 다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자립심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교육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선진국 교육은 자기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떠나라. 저는 그래요.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 교육비, 노후대책, 병원비 모든 걸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선진국에 나가다 보면은 그런 모든 웬만한 복지는 다 정부에 서포트 해주니까 내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애들은 자립심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교육을 보시면은
19세가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성인이 됩니다. 이 성인은 무조건 부모 곁을 떠나서 자립해가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 나라의 교육제도와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이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토론토에 있는 UOT, 토론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토론토 대학교는 아시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아주 쟁쟁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너무 떳떳하니까 집에 밴쿠버에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토론토의 자식을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백인들을 가서 보면 그렇진 않아요.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나는 교육을 위해서 내 학교 근처로 떠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민을 가면서도 항상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한국식으로 키우지 마라. 왜? 자립심이 없으면은 그 교육은 다 망가진 교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 토론토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으로 넘어가든가 캘거리 대학을 간다든가 아빠는 그때부터는 결별이다. 그때부터 네가 스스로 사는 거야. 왜? 이 나라는 다 그렇게 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면 너도 능력이 대단해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외국 대학을 가서 보면 놀랄 게 뭔지 아세요? 대학이 4년 만에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5년에서 8년 동안이 교육기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대학을 학비는 정부에서 론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죠. 그죠? 융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비는 본인이 직접 벌어 쓰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활비 버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벌어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전부 다 휴학을 하죠. 휴학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한 6개월을 벌게 되면 1년치 정도의 생활비가 되니까 다시 복학을 해요. 이게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숙성해지고 자생력 강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볼 땐 교육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생력과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민을 떠난다. 이게 제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였습니다. 자, 좀 창피한 얘기지만 다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교육으로 따지면 나도 한 가닥 한다. 그죠? 왜? 한국에 있는 웬만한 좋은 학교는 다 나오셨을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학력이 높아도 외국을 나가보시면 기가 막힌 현실을 느끼실 거예요. 왜? 저도 집을 가면서요.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집을 가는데 공항에 딱 내리면은 공항에 커스텀이 있죠. 세관에. 거기서는 아주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너 언제 나갔어? 뭐하러 갔어? 가서 뭐 했어? 아주 세부적인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그 짧은 단어 몇 개씩을 놓쳐가지고 헤맬 때가 많아요. 저도 영문학을 전공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이민 설명회를 4시간, 6시간을 쉬지 않고 풀타임 강의하는 제가 단어 몇 개를 몰라서 헤맬 때마다 그 느끼는 비참함.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자신이 있을지 몰라도 외국에 나가서 언어가 제대로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그 느낌은 정말 비참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5대 안에 들어가는 용이라고 자부를 하고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스리랑카, 필리핀, 그 다음에 저쪽에 베트남 같은 애들,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세계에서 제일 심하다는 건 아시죠? 모르셨어요? 이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알기를 장기판에 졸로 보듯이 봅니다. 그죠? 하지만 바깥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얘들은 이민 가서 6개월이면 하다못해 청소잡이라도 닿습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거든요. 우리는 3년이 지나도 직장을 못 가져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왜? 이 나라의 교육제도가 그만큼 세계화해서 어마어마한 뒤떨어졌어요. 2000년 3월 달에 그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사회에 40년이 뒤떨어져 있다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원하시면 제가 자료 다 드릴게요. 전 다 스크랩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바뀔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세계화를 위해서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국을 위해서 내 자신이나 내 후손들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 용기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민을 떠나서 외국에 가면은 우리가 30, 40년 전에 이민 가신 분들처럼 고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가 막혔죠? 뉴질랜드가 막히기 전에 제가 목 터져라고 무지하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왜? 뉴질랜드는 굉장히 쉬운 자격으로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불과 저희는 2주 안에 다 비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냈는데 뉴질랜드를 가서 시장조사를 다 해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여기 오면은 진짜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적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바뀝니다. 화폐 가치가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가가 저렴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최적기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을 저희도 내보내고 그 다음 설득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계를 다 다녔거든요. 저는 이사하기 전에 여행사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박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오래 다녔어요. 다녀본 결론이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리고 마음가짐만 제대로만 가져간다면 외국은 1년에서 2년이면 내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을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돈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가서 손에 물을 안 묻히고 고생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민 생활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왜? 다 까먹고 바닥 내려가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때 가면 비참하죠.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허리를 졸라매고 바닥을 기는 건 즐거움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다 까먹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어렵게 산다면 그건 비참한 생활이 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외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민을 계획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민 가시는 우리 손님들 보면은요 70% 이상이 누구냐면 직장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 하면은 5억 미만의 보통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즉 서울로 따지면은 2억에서 3억 정도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서울의 2, 3억은 일반 서민 아파트잖아요. 그죠? 지금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작년에 인플레이, 올하고 작년에 인플레이가 대치동 아파트가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중산층이 어느 정도 선이냐?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 3억이면은 완전 서민층이죠.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수준이 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 불과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거의 75%는 일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서민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갈등 속에서 걱정들 하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시고요. 내가 고생할 거를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서민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민을 떠나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때 바람직합니다. 왜? 여기서 만약에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캐나다에 가시면 40만 달러입니다. 40만 불이면은 현지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달러를 얼마 정도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교해 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백인 나이 40세가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나이 40세를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 나이 40세면 한 4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인플레이가 상승이 돼서 버는 돈, 퇴직금, 모아놓은 거 한 4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50만 불 정도가 되거든요. 캐네디언 달러로. 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요시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4억이라는 돈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괜찮겠느냐는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4억이라는 돈이 한국에서는 보잘것없는 돈일지 몰라도 외국에 나가서 50만 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왜? 어떤 물건이든 간에 만약에 모텔이 150만 불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50만 불의 인수인계를 합니다. 즉 외국에서는
내가 가져가는 돈에 곱하기 항상 3을 견제를 한다는 거죠. 왜? 모든 물건은 다 론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투자하는 초기 자금, 예를 들어서 15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가게를 한다. 이거는 론 프로그램이 형성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캐나다에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은 전부 다 올 투자를 내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커머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거는 그만큼 은행에서 론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은 전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주인하고 내고 볼 수는 있어요. 야, 내가 지금 15만 불 중에서 10만 불밖에 없으니까 5만 불은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갚아주면 어떻겠냐. 한 달에 5천 불씩 10개월 동안 갚아줄게. 어떻게 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상환하는 거로. 그런 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론을 받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들 이민 가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 투자 금액은 올 데포짓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커머셜 베이스는 30%나 35%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다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게를 할 때 2억짜리 가게를 한다. 2억짜리 가게가 융자가 없잖아요. 그죠? 다 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없는 사람들은 선진국 시스템에 훨씬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비록 적어 보이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 그 다음에 50만 불이면은 15만 불짜리 가게를 3개를 할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요즘에 15만 불짜리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4인 가족이 먹고 살기가 타이트해요. 요즘 20만 불에서 25만 불 선을 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캘거리 같은 데나 몬트리올 같은 데는 15만 불이면 아주 해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4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정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돈을 가져간다는 거. 이렇게 비교하시면 정확하실 것 같아요. 한 달의 생활비는 어느 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다 똑같아요. 한 달에 4,000불을 가지면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캘거리나 몬트리올로 간다면은 한 달에 3,000불에서 3,500불이면은 4인 가족으로 집세, 렌탈비, 생활비, 차량 운영비, 가스비 다 포함해서 커버가 됩니다. 자, 근데 생활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거는 그만큼 적게 벌어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가게가 굉장히 큽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대신 버는 것만큼 지출이 엄청나게 나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고생을 예를 들어서 15만 불짜리 가게를 해서 한 달에 6,000불을 버는데 30만 불짜리 가게를 해서 그러면은 12,000불을 버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왜? 지출이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30만 불짜리 비즈니스 하게 되면은 약 10,000불에서 9,000불, 10,000불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계산 나오세요?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크게 안 하려고 해요. 대부분이. 20년, 30년 되신 분들 보세요. 가서 보시면 슈퍼마켓, 그로서리, 컨비니언스들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 노하우 있으신 분들이 좀 비즈니스를 커머셜을 키워도 될 텐데 그건 제 욕심이더라고요. 왜? 가서 오래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얼마나 살다 죽는다고 죽기 살기로 관 속에 얼마를 가져갈 거냐?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덤벼요. 생활비만 나오면 야, 해피하다.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현지 생활을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 속 뒤집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다 보면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런 거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바뀌어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이 정도 돈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옛날에 이민 가신 분들은 아시죠? 보통 50불, 100불 갖고 이민 떠났고요. 식구가 6식구에서 7식구는 기본이었어요. 저도 6남매 중에 막내였으니까. 그러면은 자, 영어는 오케이 땡큐 두 단어 외에는 알고 간 사람이 누구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전 지식이 있고 가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력들 거의 저학력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고생하는데 가게 하나 차리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계산 나와요. 왜? 아무것도 언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노가다를 해서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쓰고 남는 거 모아놨다가 10년 이상 걸려서 겨우 가게 하나 차리고 정착 들어갔다는 거. 제가 볼 때는요, 정착이 되는 거는 안정된 생활이거든요. 그 생활까지 가는데 몇 년이 갈 거냐? 발이 빠른 사람은 지금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저희 고객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안에 끝나요. 왜? 저희가 워낙 막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는 어마어마한 저희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6, 7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자료에만. 자, 그래서 지금 가시는 분들과 옛날에 가신 분들 비교해 보시면은 옛날 가신 분들은 솔직히 고생을 하러 이민을 떠났고 지금 가는 분들은 고생하러 가는 분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다들 이민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야, 그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네가 가니? 여기서 살만한데 그냥 대강 살지. 이래고 옆에서 그냥 출석거린다고요. 그러면 다 주저앉죠 또. 안 그러세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거기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외국 다니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요, 누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잘 삽니다. 도움 없이 혼자 산다는 거는 지구상에 없어요. 자, 일이 참 잘 됐어. 그러면은 이건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잘못됐어. 그러면 내 탓이 1%도 없어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그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핸디캡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요, 다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졌을 때 과연 이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이민은 저는 99%가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왜? 저는 그걸 믿고 이민을 떠난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지금 결론이 어떠냐? 가장 해피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작년 12월에 우리 집사람하고 엄마들이 모였어요. 제가 갔으니까. 갔더니 이제 앉아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참 잘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애들 때문에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서울에 있었으면 이게 어디 가서 자는지, 차 먹을 수가 있나, 찾을 수가 있나,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지가 기껏 놀아봐야 노래방 가서 기다리고 다 나오니까 이용 시스템이 없잖아요. 캐나다는. 이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난다는 거죠. 보통 사춘기 3년, 5년까지 끄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죠? 거기는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그래요. 왜? 지가 가서 놀 데가 없거든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어요. 이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이 제일 어려운 거지. 가서 없어서 밥을 굶고 할 일이 없어서 빌빌거리고 놀고 그거는 한국 상황이지 절대 외국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캐나다를 11년을 뒤지고 다녔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국만큼 노력한 만큼만 한다면은 외국 생활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아니라고, 그 다음에 너무나 먼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인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밴쿠버는 4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유동인구까지 따지면 5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머리 하고 싶어. 한국 사람이면 미용실로 가고. 우리 사람끼리 커뮤니티가 충분히 돌아갑니다. 저희 집에서 차 가지고 쪼로록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5분 거리에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밴쿠버. 코리아타운이 있다고요. 거기 가면 가게가 약 한 180개 정도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근데 왜 못 삽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민하면서 그 원칙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한인들 근처에서 살아야 돼요. 1년 동안은.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떤 분은 영어 좀 된다고 거들거리면서 뭐인지 아세요? 우리는 한국 놈이 한 명도 없는 데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IMF 때, 그때 가슴 아팠던 분들 많잖아요. 보증서 됐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한국 놈이 하나도 없는 데로 보내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인지 아세요? 그러면 고생을 직살나게 합니다. 물론 정착은 빨리 끝나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다 고통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백인 나이 40세, 현지에 가서 백인들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되나? 전재산 다 해봐야 한 15만 불, 20만 불이 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19세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자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애인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결혼하죠? 애 낳고 키우죠? 돈이 없어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저희 고문 변호사. 이 변호사도 나이가 40이 좀 넘었거든요. 40대 중반인데 이 친구도 전재산 오픈시켜보니까 20만 불이 안 돼요. 우리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하면 돈을 무지하게 잘 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하이클래스라고 보는데 블루칼라라고. 블루칼라는 블루칼라지만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 우리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대한민국 외에는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만 불 정도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2년 전에 전 계산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간 돈과 현지인들을 비교해보세요. 아시겠지만 외국은 돈을 죽기 살기 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쟁력도 없어요.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왜? 내가 밥을 굶을 때 되면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해주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라이벌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사는 거 가서 보세요. 얼마나 루즈한가요? 이 친구가 이만큼 돈이 없어요. 저보다도 돈이 엄청 없다고요. 하지만 나보다 사는 건 사람답게 살아요. 1년에 몇 번씩 여행 다니면서 팩스 딱 나와요. 나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족여행 가니까 급한 거 있으면 그 전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보내. 제가 속으로 이 자식이 이게 정말 속쓰리죠.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쉴 새 없이 일을 하는데 얘는 1년에 몇 달씩을 놀러 다니니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야죠. 가야죠. 저도 가긴 가야 돼요. 하지만 저는 할 일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내보내는 게 제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설립을 할 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거는 저는 두 번째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나 이 한국에서 어렵게 자랐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독학을 하고 야학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한국의 생활을 바닥을 다 긁어봤어요. 긁어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있는 분은 상관없어요. 왜? 있는 분은 하다못해 우리가 사하라 사막에다 이민을 들여다 놔도요. 모래성 쌓아놓고 사람들 거느리고 살 거예요. 그죠? 없는 분은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주자 싶어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이거 하다 말았는데요. 이 언어, 그 다음에 현지 생활이죠. 이것만 익혀주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 얘가 미국에 가서 살든 캐나다에서 살든 뉴질랜드로 가든 영국으로 떠나든 유럽으로 가든 얘는 외국 생활을 해봤고 언어가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스케일이 엄청나게 넓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그 공을 들이고 투자를 했을 때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걸 따져본다면 저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민을 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 오퍼를 했어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산다면은 아빠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가 배강 얼렁뚱땅 산다면은 1불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저는 아주 단호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왜? 여기서 큰애가 중학교 3학년에 이민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막내가 중학교 1학년에 이민을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나기 전에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파타임을 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막내도 2주를 시켜봤거든요.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이걸 왜 시키느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너가 나중에 외국에 나가면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왜? 외국은요 16세 생일이 지나가면은 적어놓으세요. 지금부터 좀 적으세요. 저희 그 브로셔 뒤편에 메모란이 많이 있습니다. 16세 생일이 지나가면은 준성인입니다. 준성인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딸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을요. 그 다음에 파타임을 하면서 자기가 용돈을 벌었을 수 있는 준성인입니다.
아이들이 만 16세만 되면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줍니다. 왜? 대학 가서 공부하려면 얘들이 새벽에 다녀야 되거든요. 보통 그 UBC 대학교, 밴쿠버에 있는 UBC나 토론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밤 12시에도 수강 시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는 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대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기초과정 이수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교육제도입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키죠.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체육시간이에요. 체육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은 모든 교육이 다 끝나죠. 그러면은 3시 이후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주특기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꼬마 같은 경우는 큰 꼬마는 내년에 이제 그 컬리지를 들어갈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하냐면은 아트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얘는 미술을 했거든요. 미술학원에서 얘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랬던 애인데 그 잘난 중학을 딱 들어가고 나더니 세상에 학우를 중학교 3학년 이민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시작하느냐, 대학 가서 시작하는데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지겨워서 못 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지겹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보세요. 밤잠도 안 자고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 교육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오후 3시에는 모든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육 끝나면은 보충 수업 해야죠. 과외 갔다 와야죠. 얘 새벽 보통 1시, 2시에 들어오잖아요. 빨라야 11시, 12시. 그죠? 언제 주특기 교육을 해요? 우리 꼬마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손을 못 대다가 캐나다에 가서 학원을 다니면서 다시 포트폴리오 만들고 아트스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얘는 샤프하다고 그래요. 아트 쪽에는 샤프하다고. 그래서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빠 글쎄 인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픽 같은 건 좀 힘들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내 아빠가 볼 때는 뭐 그건 대학 코스가 많이 있으니까 아빠가 볼 때는 컴퓨터 쪽은 좀 약할 것 같아 니가. 그랬더니 있잖아 생각 좀 해봤는데 인하고 아웃테리어가 좋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좋다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나한테 적성도 잘 맞을 것 같고 어쨌든 돈을 제일 잘 벌 것 같아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포인트를 찍은 게 인아웃테리어예요. 그쪽을 자기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학교 벌써 리스트 다 뽑아놓고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얘 인생을 좀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컴퓨터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애, 아주 강으로 좋아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너 자 그러고 들어가서 자다 보면은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고 나와서 보면 아직도 잘 컴퓨터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주둥아리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시켜서 해보세요. 뒤집어지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풀이 시켜주지 말자는 거죠. 왜? 이 한국의 지금 교육제도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그 생활을 그대로 되풀이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세상에 모든 세계 대통령들은 전부 다 공학도들입니다.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엔지니어가 다 끌어갑니다. 최첨단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엔지니어 쪽을 선택하는,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30%도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의사, 변호사만 되면 다 출세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엔지니어가 돼줘야 이 나라를 끌고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컬리지로 다시 몰리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세계 흐름이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를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이공계를 다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문학교로 들어가서 자기의 전공 기술을 다시 배워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외국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컬리지를 먼저 보라고 그래요. 특히 이민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늦게 온 애들이 있죠. 얘들은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언어 때문에. 그래서 컬리지에 들여보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 방면에 완벽한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외국 교육입니다.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게 어디냐? 몬트리올이에요. 케벡주. 거기는 그 고등학교가 3년제가 아니라 2년제예요. 중고등학교가 5년제거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C접이라고 합니다. C접. 전문학교 과정을 이수를 해야만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졸업 못하면 대학은 절대 못 갑니다. 유니버시티를. 그래서 제가 세계를 다 다니면서 체크해보니까 몬트리올의 교육제도가 가장 잘 돼 있더라고요. 왜? C접 코스 2년을 졸업하고 유니버시티를 들어가고 유니버시티는 그 대신 3년제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사는 어디 그렇습니까? 무조건 유니버시티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죄송하지만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 개념은 비행기 타는 그 순간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 외국은 유니버시티냐 컬리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 밥을 먹든 놀아든 맨날 책만 보는 애들,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이게 대학이에요. 우리는 개나 소나 다 다니는 데가 대학이고요. 이러니 졸업장은 무지하게 길은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학교 그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보면은 진급도 안 돼. 그 다음에 취업도 어려워. 그 다음에 봉급도 굉장히 수준이 낮아. 이러다 보니까 누가 또 전문학교를 들어가냐고요. 졸업해도 다른 분야를 다 빠지죠. 참 전문 분야가 너무 약해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시면서 꼭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나라 선정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로 이민을 떠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를 선택한 동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나이가 점점 드니까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 왜?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내가 손을 벌리든가 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걸 찝으니까 캐나다 아니면 뉴질랜드를 찍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가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성이 큰 데가 어디냐. 이 두 가지를 봐가지고 저는 이민을 선택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애들을 봐서는 시장이 넓은 데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니까 딱 찍히는 데가 캐나다더라고요. 맞죠? 어떤 분은 미국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도 일리는 있어요. 왜? 교육이나 취업난을 봐서는 미국이 가장 탑이죠. 세계에서 탑이에요. 이거는 뭐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봐야 되고 애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공통적인 데가 어디냐를 딱 따져보니까 캐나다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제가 정착지를 잡았어요. 왜? 저는 수시로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밴쿠버로 저도 정착지를 잡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하고 똑같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민자였고 많은 세월 동안 시장조사를 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인 게 거의 다 할 겁니다. 나라 선정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선정입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캐나다도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이 있고요. 자, 이렇게 네 지역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 재산을 따져봤더니 2억밖에 안 돼. 자, 이런 분이 밴쿠버로 이민을 떠난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왜? 서울에서 멋모르고 이사를 압구정동으로 간 거하고 똑같아요. 생활비 비싸죠? 렌탈비 엄청 비싸죠? 옆집은 맨날 골프 치러 가는데 난 김치찌개 먹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아주 섬세하고 굉장히 예리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다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다음에 기술력 이걸 봐서 어느 지역으로 떠날 거냐를 정확하게 찍어내야 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보면은요, 젊으신 분들,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
재산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밴쿠버에 많이 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 하나 같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오는 것,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데에서 효부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냈어요. 자, 와서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좋긴 무지하게 좋은데 축구 배고픈 건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잘못된 이민이에요. 이민은 고생을 하러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생활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건데 가서 고생을 한다. 저는 그런 이민 아예 처음부터 가지도 말고 포기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맞는 데가 어디냐. 1억에서 1억 5천. 이 정도면은 몬트리올이나 캘거리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대전하고 서울하고 비교해보세요. 집값 싸죠? 생활비 저렴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밴쿠버는요, 재산이 좀 여유가 있고 한국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 하실 분들, 직장 생활을 좀 세월을 가면서 하실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 이분은 밴쿠버로 가셔야 돼요. 왜? 기후가 좋기 때문에 캘거리 같은 데 살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이 있으면 다시 밴쿠버로 또 날라오거든요. 여기는 리타이어 도시예요. 실리콘밸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이 와서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캘거리는 재산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가격도 밴쿠버에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비가 저렴하니까 뭐 죽기 살기 할 거 없잖아요. 밴쿠버 4,000불, 4,500불 쓴다고 봤을 때 캘거리는 3,000불 정도면 커버가 되니까 큰 어려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질학이나 화학이나 케미칼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맞습니다. 취업난도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토론토는 캐나다의 서울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700만이 육박하고 넘었고요, 지금. 지금 뭐 현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700만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인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막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2, 3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 4억 미만이죠. 4억 미만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토론토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토론토에 가서도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외곽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생활비가 저렴하죠. 그죠? 토론토도 다운타운을 경유해서 그 메트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트 토론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쪽은 생활비도 비싸고 비즈니스 가격도 아주 막강합니다. 하지만 거기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뭐 워털로라든가 런던이라든가 키치너라든가 이런 외곽도시 같은 데는 거의 캘거리 레벨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맞게끔 그걸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루즈한 곳이죠. 인구는 330만 명입니다. 캐나다 제2의 도시예요. 그 다음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15%밖에 안 삽니다. 근데도 우리가 불어를 쓴다니까 전부 다 머리에서 김이 나죠. 왜? 이거 영어도 못하는데 가서 불어도 해야 돼? 아유, 됐다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포인트를 뽑아내셔야 돼요. 캐나다에서 사시려면은요, 영어와 불어가 기본 원칙이에요. 영국 애들과 프랑스 애들이 친구가 돼야 거기에서 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건축 계통은 프랑스 애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대로 살려면은 영어와 스페니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방면의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마음이 착잡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서요, 캐나다에서 애들이 정말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영어와 불어가 기본이에요. 왜? 대학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대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제2의 외국어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2 외국어를 무조건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많은 각계각층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들려면은 프랑스 애들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왜? 캐나다 이제까지 다 수상들을 보면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죠? 얼마나 걔들의 맨파워가 있는가를. 근데 우리는 영국 애들만 쳐다보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선정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계절입니다. 어느 계절에 이민을 떠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급해요. 왜냐면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2년을 영어 랭귀지 코스를 다녀야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애가 여기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외국인 애들하고 친구가 돼 있고 뭐 이런 애들 같으면 1년이면 되겠지만 그 정도 아닌 애들은 다 2년이 넘어가야 정상 코스로 레귤러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2년이면 고1이잖아요. 그죠? 바쁘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인터뷰를 해서 패스를 해가지고 영주권이 나왔다 이겁니다. 영주권이 10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12월 달쯤에 싹 정리하고 떠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어딜 갔냐? 예를 들어서 토론토로 떠났다 이거예요. 12월에 토론토는 눈보라죠. 예? 이민자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어요. 다. 처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바짝 얼어붙어 있다고요. 몸도 얼어붙어 있어요. 거기다 계절까지 얼어붙어 있으니까 죽을 맛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겪을 거를 다 지금 포인트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시라고요, 제발. 그래서 12월에 떠나는 이민은 아니에요. 밴쿠버는 괜찮아요, 12월에. 하지만 밴쿠버도 12월은 비가 무지하게 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와요. 그러니 쉬운 얘기로요. 내가 딱 떨어졌어요. 자, 랜딩 서비스 저희가 일주일 만에 다 끝내줍니다. 몽땅 다 끝나요. 집까지 싹 다 오다가도 다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 있냐. 지도 보고 길 찾으러 다니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눈보라치지. 이 길이건 저 길이건 알 길이 없어. 아는 사람 없어. 못 나가요. 방구석에서 꼼짝도 못해요. 햇빛 나는 봄까지요. 그러니까 그 이민은 잘못된 이민이죠. 왜? 그 한국에서 널널하게 살다가 딱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겁나서 바깥에도 못 나가고 딱 누워있어 보세요. 미치겠죠. 그때 가서는 에이씨 잘못 왔나봐. 한숨만 팍팍 쉬고 담장은 팍팍 펴졌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절이 중요합니다. 이민은요, 이 계절 중에서 그 캐나다 같은 데는 무조건 봄에 가셔야 돼요. 3, 4월에 떠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3개를 다 겪고 나면은 겨울에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상관없어요. 왜? 살아봤죠? 친구들 다 생겼죠? 눈이 와도 놀러 다니잖아요. 하지만 꿈을 안고 간 이민이 가자마자 발이 딱 묶여 있으면 미치죠. 그때 가서는 이민 잘못 왔다고 퍽퍽거리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시장조사를 잘못하고 오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뉴질랜드는 9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캐나다는 3월에서 4월이에요.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민을 가서는 그렇게 갔어요. 저희도 4월 초순에 떠났으니까 초에 가니까 뭐 계절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딱 떼어놓고 9일 만에 도망왔는데 왜냐면 세미나 스케줄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9일 만에 다 집었고 그 다음에 이사증까지 풀어놓고 필요한 거 다 사다 주고 그리고 도망왔어요. 애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정해진 운명인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냥 놓고 나왔죠. 눈물의 바다죠. 1년을 울면서 전화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한 5년 10년 사는 사람 같아요. 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죠. 하지만 옆에서 서포트 해줬으면 지금도 온실 안에 화초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운명에 정해져 있어. 이거를 우리는 해치고 나가야 돼. 그러려니까 어쩔 수 없다. 죽기 살기 하자. 그리고 보냈는데 지금 뭐 너무 좋대죠. 한국 왔다 가면 그래요. 다시 나가고 싶대요. 왜? 혼탁한 공기, 그 다음에 빵빵거리는 찻속, 그 다음에 굳어져 있는 얼굴들. 얼굴을 보면은요, 한국 사람이 다 굳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는 모르죠, 그거요. 모르시죠?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면 무섭대요. 얼굴이 딱 굳어져 있대요. 스마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걔들은 오솔길을 지나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주치면 하이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미친놈.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이걸 아주 실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꾸 떠나라고 하는 게 저는 이중공사를 저희 회사가 살기 위해서 떠나라는 건 사실 두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떠나시라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첫째는 나라예요. 이 조국이 커지고 맑아지고 좀 더 세계화 속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애들이 나가서 새로운 교육 받아서 넓은 세계를 알고 들어와야 돼요. 능력 배양시켜서. 그러면 이 나라가 그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나감으로써 빈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이민 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애들 둘 데리고 나가면서 두 자리 일자리 확보해주고 나가니까 나는 애국하고 떠납니다. 애국하려고 좀 떠나요. 그러고 떠났어요. 우리가 이게 현실감이 있는 얘기라고요. 40대 중반이면 명퇴를 해야 되는데 한창 뛸 나이에 우리는 전부 노후대책 준비해야 되잖아요. 참 어이없는 얘기죠 뭐. 근데 이게 현실인 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시나리오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요. 오늘 먹고 사고만 하자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해피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애들 교육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커버가 되잖아요. 대학교, 대학원은 론을 해줘요. 정부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럼 지가 사회 나가서 직장 갖고 갚아나가면 돼요. 매달. 그러니까 교육은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연금 문제. 연금을 세금을 많이 냈건 적게 냈건 무조건 연금 나와요. 하지만 세금 많이 내고 오래 낸 사람이 연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병원비. 돈이 없어서 병원 문 앞에서 죽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현실이죠. 재작년인가요? 그때도 뉴스 시간 들어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병원 문 앞에서 질질 끌다가 다른 데 옮기는 도중에 죽었다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참 안타깝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일단은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의식주예요.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이걸 걱정을 해서 못 떠나신다니까 어떤 때는 야, 참 답답하다. 왜? 여기서 이것까지 다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쵸? 안 그러세요?